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선지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 무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최전선에 고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주환 YTN 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북한이 준전시 상태에 동원했다라고 하면 북한의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북한의 경제군과 우리보다 굉장히 미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실이 크죠.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준전시 상태가 오히려 내부 단속용이 아니라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내부 단속용이다. 예, 2012년도 8월 25일이었어요. 이 본인이 아버지인 김정은 성군영도 52도를 행사해서 올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다. 큰 전쟁에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래부터 이제 좀 내부적으로 다잡기 시작했는데 오는 12월 17일 김정일 3주기가 끝납니다. 유은 통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관홍상제 개념은 3년상이 끝나는 해가 다가오는 12월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은 통치라는 어떤 그 데드라인도 끝나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어떤 대외 과시용 이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다잡는 분위기를 그동안 2012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우리가 핵병진 농선이라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이른바 자주적 생존 전략이라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랜드 스트레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본인들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 이 인사들의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관심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걱정하거나 이렇게 좀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전시 상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같은 측면이죠.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문성묵 박사께서 더 보충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런 을지 연습을 하면 북한도 항상 자기들 차원에서 대응 훈련을 해왔거든요. 해와다 보면 이제 북한의 일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GDP가 수치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해마다 이렇게 반발하는 속내는 거기 있습니다. 준전시상 선포가 내부 단속용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측면은 없습니까? 실제로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 단속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전방 지역에서 화력 부대를 이동 배치하고 실제로 도발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니까 불안한 게 사실인데 그렇죠. 뭐 단순히 내부 단속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더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이 그동안 우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할 때마다 유사한 그런 조치들을 취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한미 연합 연습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북한의 전면전 그 도발에 대비한 어떤 억제, 대비 훈련이란 말이죠. 연례적인 방어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침 훈련이라고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태세로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기도 하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아예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2013년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정전협정이 백지화됐으니까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 다 나가라. 서울에 있는 외교관들도 다 나가라. 그러면서 평양에 등화관제 훈련을 하고 마치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외신 기자 특파원들이 서울에 몽땅 몰려와가지고 전쟁이 곧 일어나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김주환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런 것들을 내부 단속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번의 케이스는 북한이 딱 찍었어요. 이를테면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8월 10일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나흘 동안 침묵했던 북한이 거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것은 북을 향한 선전포고다.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이제 어제 우리를 향해서 심각한 포격 도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48시간이라고 하는 시한부 통첩을 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군사 행동을 하겠다. 지금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또 오늘 5시부터 오늘 5시 같으면 딱 하루 남는 거예요. 내일까지. 24시간 전까지 모든 대비를 우리는 갖추고 있다.
우리 말을 헛듣지 마라라고 예. 하는 협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예.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대외 목적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또 조선중앙TV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회의하는 모습도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이제 저도 그거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네. 뒤에 여기 질문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이 포격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 졸렬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예. 우리 주민들은 북한의 포격 소리를 듣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껏해야 이제 1cm 14점 뭐 몇 미리짜리 그다음에 뭐 그 직사포 몇 발 쏘고 그래서 우리 레이더가 아니면 북한의 사격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런 걸 하면서 이를테면 우리를 위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한편에서는 김양건이가 또 우리 안보실장 앞으로 예.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술수를 부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를 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이도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우리 대통령이 하신 거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그런 걸 하면서 역시 자기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보여주고 일련의 수순과 시나리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어제 보충 설명 좀 필요하면은 4시 53분에 14.5mm 고사총 한 발을 쏴고 좀 시간을 두고 4시 12분에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 평사포를 발사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했죠.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럼 시간차를 두고 받겠느냐. 우리의 어떤 의중을 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과거 해상 도발하고 다른 게 육상 도발의 기준점은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걸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지금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입니다. 한미가 어떤 준비 태세가 완벽히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이 한미가 북침하려고 한다. 내부적으로 이런 그 단속도 강해. 분명히 어제 준전시 태세 군사위에서 결정이 나와서 각 단위 제대별로 이렇게 대비 태세 회의하라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지금 북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중 관계 차원에서 지금 그 주중 대사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전승절 기념 행사를 무사히 중국의 입장에 치러야 되는데. 이 불량 국가인 북한이 계속 문제를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정착 용어로 연루와 방기라고 하는데 우리를 좀 관심 있게 어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어떤 식으로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죠. 하지 말라. 모든 행동을 자제하라고. 그리고 다음 달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과거 속성상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관계가 좀 완화되는 속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제 시간차로 지금 문 박사께서 말씀하신 졸렬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북한 이제 오히려 자기들이 실제 국제사회가 자기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좀 관심을 좀 집중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요. 대외적인 그러니까 메시지가 김정은 강하다는 차원에서 얘기나요? 보면은 예. 나름대로 고도의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오전에 조선중앙TV에서 뭐 조금 전에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정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이례적으로 군 지휘부들을 데리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번 지뢰 도발 사태 이후에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 총국장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나 이 두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했는지 궁금했는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지금 사진에는 이 두 사람이 참석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정찰총국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영철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작년 안에 김영철이가 김정은 현지 지도행계 그 TV를 통해서 노출된 게 13번입니다. 우리 당국에서 갖고 있는 수치인데요. 예. 네. 그리고 올 들어서 목함질에 터지기 전에는 한 차례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나름대로 도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목함질로부터 1년에 이걸. 그러니까 대남 도발의 선봉장이 북한 2군단장이 지금 그 김상용이라는데 김영철부터 김상용으로 이어질. 그럼 북한 2군단 산하에 북한군 6사단이 있고 저 예. 지역이 북한군 15사단 지역이죠.
그런 책을 할 때 거기 최용만이라는 북한 육사단장과 최신일이라는 죄송합니다. 정영만이라는 북한 육사단장 15사단인 최용만 이것이 최근에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소위 김정은 측근으로 해서 교체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차분하게 여러 가지 나름대로 큰 전략하에 대남 도발을 준비해왔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예, 지금 이제 말씀 사진을 예. 자세히 보니까 예. 김영철이가 앉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네, 사진을 그리고- 보고 확인이 가능하시군요. 예. 그리고 김영철이가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김영철이가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동안 뭐 혹시나 숙청이 될 가능성조차 언급돼서는 그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했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뢰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김영철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예. 김정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조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뢰 도발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지뢰 자체만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예. 그걸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오고 했던 그런 사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지뢰 도발을 했는데 예.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반격을 굉장히 아주 적시적으로 뼈아프게 한 것이죠.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그게 뭐 그렇게 북한에게 아프겠냐라고 우리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일련의 북한의 대응을 보면 한미연합연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런 포격 도발했다는 거는 우리 김 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빨리 중단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렇군요. 어느 하는 정도 것을- 영향이 있는 건가요? 대북 그렇기 확성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북한이 게. 대북 예. 확성기 방송을 사실 김영철이가 이 2004년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대북 확성기,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킨 것은 그의 큰 공로예요. 제가 볼 땐 그 뒤에 별을 더 단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그것도 바로 그 영향이라고 보는데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패착을 한 겁니다. 아. 중단됐던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은 김정은의 가장 급소를 찌르고 있는 문제고 아까 북한 중앙 TV에서 발표한 바에서도 자기들의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고 근데 있어요. 또 하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보는 조선중앙TV가 이 TV는 대외 방송용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YTN도 인터내셔널 해외 송출용 예. 있잖아요. 이 조선중앙TV는 북한 일상의 인민들은 이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 변동 내부의 어떤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공포 정치가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북한 핵심의 권력 변동을 대북 방송의 일부 내용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살, 21살짜리인 북한의 아주 10대 후반의 그냥 이념을 떠나서 청년기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 결사옹위에 무장되고 이거밖에 몰랐던 친구들이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인기가요도 틀어주고 과거에 보면 인기가요 틀어주면 그걸 흥얼흥얼 따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예. 비대칭 전략이죠. 예. 치명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이제 중단하라는 게 이제 북측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예, 상황에서. 우리 예. 정부와 국민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전방 지역에 생활하고 계시는 연천군이나 강화군이나 접경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내심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심리전을. 이런 마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군을 믿고 그렇게 하나가 돼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북한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예.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저렇게 협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심리전을 중단한다든지 이건 북한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우리가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이는 일단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예. 북한이 도발을 사과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도발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과 조치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 우리가 그걸 중단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북한 지역에 9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도 800여 명이 있고 오늘 입출경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북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위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좀 먼저 선행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렇게 경고를 하고 최후 통첩성 협박을 하고 또 후속 조치들을 지금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한미 양국이 워치콘을 격상을 했어요. 정보 감시 태세를 격상하고 북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즉각 우리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한 모든 매뉴얼과 조치 사항들을 우리 정부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워치콘 격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금 전에 국방부 출입하는 김문경 기자 연결했을 때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김정은이 주재하는 회의 모습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된 모습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보였었고요. 이른바 북한 내부 분위기가 지금 충성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도발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상현, 김영철 그리고 직계해서 앞서 설명드린 2군단 산에 북한의 4개 군단 전방에 4개 군단이 있는데 동부전선부터 하면 2로 2, 4 이렇게 이번에 한 것이 북한군 2군단. 2군단 산하인데 그 옆에 5군단장이 과거 인민무력부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갔던 인사가 강등, 이른바 김정은이가 견장정치라고 우리 언론에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별을 뗐다 붙였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과하게 충성을 해야죠. 과하게 충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런 무모한 지휘관들이 목함질에도 뭐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승인 하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런 과한 충성을 하니까 이 남북관계, 이 동북아시아의 긴장도를 높이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것이 과연 이런 이 행태, 이런 패턴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그래서 앞서 한민구 장관도 내일 오후 5시 또 도발 유형인데 지금 이 지점에서 도발은 개연성이 좀 낮다고 봐야죠. 다른 지역. 그러니까 과거 패턴을 보면 서해안, NLL에서부터 이렇게 패턴이 동쪽으로 이동해오는. 그러면은 지금이 서부전선이라면 중동부전선이 있을 수 있고 동부전선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침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취재를 해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대비태세를 다 밝힐 수 없지만은 어제 우리가 대응사격했던 거기도 화력이 그것마다 그 가공할 화력들이 우리가 북한 쪽으로 향해서 굉장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우리 지금 북한이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장사정포만은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도 주둔해 있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2개의 전통문을 보냈어요. 보면은 뭐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전통문도 보냈지만 김양건 명의로는 방송을 중단하면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 노력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엇갈린 내용을 보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다고 밝혔는데 왜 이렇게 엇갈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네, 그것이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눈에는 저게 혹시 당과 군이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 당은 강성으로 가고 군은 강성으로 가고 당은 뭐 이렇게 유화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군은 당의 지휘를 받습니다. 어제 열렸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별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는 최후 통첩을 통해서 우리를 군사적으로 협박하고 한쪽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대화에 나와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만큼 제가 아까 절박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김양건이나 김영철이나 북한의 그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참모들로서는 어쨌든 대북 확성기, 대북 심리전을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대화의 카드와 도발의 카드를 같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면서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주환 YTN 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